민족사관고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사고 입시 설명회 2022학년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또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메타버스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집 인원, 또 가장 궁금해하는 전형 방법, 그 외에 경쟁률, 그리고 일정 관련한 부분 것의 전반적인 민사고 입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미 M에서 특목고, 자사고, 외고 입시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외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별 고사 부분 거에 대해서 입시 현장에서 항상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민사고 모집 인원입니다.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해서 다수의 전형이고, 특별 전형은 대부분 장학생 전형 혹은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중에서 대부분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입학 성적 우수자 5명을 영예장학생 2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예장학생 1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함과 더불어서 일반 전형을 통해 가지고 영예장학생 2로 선발을 합니다. 각각의 장학금의 특성, 영예장학금이나 또 선혜장학생, 이 관련되는 부분 것은 복지가들, 즉 기부한 사람들의 그와 같은 호라든지 장학회의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동문장학회 1명, 그리고 영예 그리고 선혜장학생 5명, 10명, 그래서 전체 16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이 자체가 특별전형입니다. 그런데 영예장학생 2로 성적 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 16명에다가 또 5명을 추가하면은 장학생의 규모는 21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횡성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전형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인원은 16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60명 선발하는데 매년 2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300명 넘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무엇이고 또 특별 전형은 무엇이냐, 그 세부 내용, 아이가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되느냐, 부모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 전형에서 특히 장학생 특별 전형 기준으로 해서 동문장학생이라든지 영예장학생 1이라든지 선혜장학생 전형 대상이 되면은 무조건 땅 특별 전형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동일한 선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 전형 중에서 성적 우수자 5명에 대해서는 영예장학생 2 전형으로, 일반 전형이긴 한데 특별 전형의 효과를 갖는 그와 같은 정도 있습니다. 즉 일반 전형이긴 합니다만은 학업 우수자 5명은 장학금을 부여한다. 이 장학금이 영예장학생 2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형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별인재 전형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론입니다. 민사고 전형 방법입니다. 전국 단위 사고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민사고 졸업을 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는 또 이번에 조교로 와서 수고해주는 민사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도 우수한 단위 자사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형 방법 1단계는 과적 기준으로 입니다. 300명 이내를 모집합니다. 일반적으로 1단계는 민사고 지원할 정도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160명의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정원인 만큼 160명의 2배수인 320명 안에 면 되겠습니다. 민사고 경쟁률이 매년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자는 대부분 1단계를 합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3학년의 교과 성취도만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교과 성적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면접, 체력검사입니다. 이 서류평가에는 1단계 교과를 넘어서 비교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영재성, 공동체 생활 역량, 리더십, 인성, 봉사정신, 그리고 민사고의 인재 적합성 이와 같은 것들이 적으로 반영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종합평가의 내용은 정성적 종합평가입니다. 즉 교과 성적 부분 것은 정량평가라고 하면은 서류평가에서 그럼 정량평가가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성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 그 외에 대학별 고사 면접 수준에 가까운 에서 하는 MMI 면접 유사한 측 면접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합불이 결정이 됩니다. 체력검사 오래 달리기 실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되는 경우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형 방법의 적인 내용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 기준으로 해서 대략 2배수 정도를 선발합니다. 160명의 2배수 320명까지는 아니지만 300명까지 대략 1.8대1 정도. 보통 현재의 경쟁률 비슷하기 때문에 1단계 교과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교과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중2, 중3 성적입니다. 단계에 들어가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수부분, 그리고 면접, 그리고 체력검사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의 체력검사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네, 2단계에서 결정적으로 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사고 전형 방법은 1단계 교과 성적과 2단계 서류평가, 그리고 결정적인 면접, 그리고 때로는 체력검사, 입이 반영돼서 최종적인 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거 전형 요소 교과 성적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랑 2단계 전형 요소에서 서류를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느냐, 또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면접 대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체력검사가 이번에 시행되냐 안 되냐,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적인 내용의 학생부 어떻게 선발하느냐, 1단계의 핵심은 바로 교과 성적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 부분은 중학교에서 진학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 학생이 1단계 민사고 성적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수월하게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인 거 교과 성적 산출입니다.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를 확인하는데 이 교과 성적은 성취도 환산 점수의 학기 반영 비율을 곱해요. 이 곱한 각각의 학기 성적의 총입니다. 각각의 학기는 4개 학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학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는 3학년 성적이 60%, 즉 3학년 성적이 절대적으로 많이 반영됩니다. 1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학기 중 가장 최근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반영한다. 즉 내가 3학년 1학기 성적이 없다. 뭐 전학이라든지 해외에서 왔다든지 그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성적을 3학년 1학기 성적에도 준용합니다. 학기별 반영 비율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이제 성취도 환산 점수 부분입니다. 학기별 성취도 환산 점수는 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에다가 과목 반영 단위를 곱하고 이것을 전부 합한 다음에 다시 반영 단위의 총합으로 나눠줘서 학기 성취도 환산 점수를 구해냅니다. 사실은 일단 이 부분 계산해보면 별거 아닌데 괜히 공식으로 나와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아이가 중2, 중3 때 다 올 A다. 그래서 올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과목에서 그러면은 환산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 즉 100점이죠. 100점을 반영 과목 단위로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5단위니까 5를 곱하고 영어나 국어도 5단위니까 각각 5를 곱하죠. 사회는 3단위니까 3을 곱하고 이것을 다 합치죠. 다 합친 다음에 요 과목별 반영 단위, 요 단위수만 합친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성취도 환산 점수, 즉 단위당 과 같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둬서 가중치를 둔다. 즉 XI, PI 이 기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P는 가중치입니다. 그리고 X는 각 학기별 성취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4개 학기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것의 총합,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과적 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 원하시면은 충분히 교과 성적 산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핵심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서류평가, 체력검사입니다. 체력검사이 동안에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와 면접인데 여기서 서류평가는 교과 성적도 들어가지만 비교과의 정성평가, 활동에 대한 직관적 평가이죠. 종합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면접 부분이죠. 면접은 심층 면접입니다. 특히 민사고 면접은 인터뷰, 미니 면접으로 해서 여러 방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단계 전형 그리고 최종 합격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서류평가 부분 것은 자기주도 학습 역량, 영재성, 공동체 생활, 적응 능력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 일체 부분이니까 주로 제출서류는 학생부랑 또 자소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면접에 있어서는 중학교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융합사고 능력, 창의적 탐구 역량, 학교생활 적응력 대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가 면접을 많이 지도를 하는데 민사고 면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대학 입시 학생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민사고를 합격을 했었을 때 그 학생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외 대학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는 시험을 요구하는 거죠. 체력검사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셔틀런입니다. 남자는 40회, 여자는 23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로는 생략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교과로 300을 뽑고 2단계 서류평가 면접 체력검사로 최종 160명을 뽑는데 1단계 2단계 전형을 결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서류평가 몇 퍼센트, 면접 몇 퍼센트, 체력검사 몇 퍼센트의 구체적 기준을 민사고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 성적은 크게 좌우 않습니다. 합격을 하면은 2단계에서 대부분 민사고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거죠. 특히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고 능력 이와 같은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이 두 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면접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집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내의 지정된 시험장에서니까 민사고 방문 비대면 실시간 면접입니다. 다시 한번 민사고 방문 비대면 그리고 실시간 면접이죠.
자,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때 대면 면접으로 전환됩니다. 체력 검사는 대면 면접 시에서만 실시하니까 1에서 4단계까지 대부분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면접 시에는 체력 실시하지 않는다. 즉 서류와 면접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형 방법, 전형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했습니다. 1단계 서류와 그리고 2단계에서 이 서류 비교과 성적, 자소서 그리고 면접. 네, 자소서 부분 것은 지금 대학 입시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점 매년 입시를 치룰 때마다 학부모님, 학생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경쟁률과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민사고 경쟁률입니다. 2018년까지 2017년 피크였죠. 2.79대 1이었습니다. 1단계 통과 못하는 학생 많았었어요. 1단계가 1.8대 1, 1.9대 1 이렇게 됩니다. 60명 기준으로 3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300명을 모집하니까 1.8, 1.9대 1 정도. 네, 최근 3년 동안은 2대 1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추이 보면은 2점대 초반 그리고 2000년서부터 18년까지는 2점대 후반, 중후 그리고 최근 3년은 1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대개 이 선이 지금 2대 1 기준입니다. 그래서 2대 중후에서는 2점대 후반을 2019, 20, 21년, 2020년대 초반은 1점대 후반입니다. 즉 1단계는 대부분 합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 경쟁률이 1.91대 1이었습니다. 거의 1단계 300명이 대부분 했다. 최종 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과연 계속하느냐, 존폐의 위기에 있는 거 아닌가, 관련해가지고 폐교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경쟁률 추이가 과연 어떨지 이 부분이 영향을 받을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사부장입니다. 12월 초에 온라인 원서 접수합니다. 금년에는 12월 7일 10일이었고 서류 우편 제출 지난주 금요일까지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단계 기준으로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가죠. 뒤에 12월 20일이면은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요소 면접 및 체력 검사인데 금년에도 역시 비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체력 검사는 생략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월 3일 날 발표된 핵심적인 부분 것은 2단계에서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민족사관고 기준으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특히 1단계 서류평가보다는 2단계 비교과, 그리고 면접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경쟁률과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전달드렸습니다. 정과 같은 명립고로서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많은 외풍에 지금 민사고의 미래가 우리 대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제대로 교육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기사대의 의무이죠. 민사고의 과 같은 시 한번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